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대만은 한국 문화의 최대 수요국 가운데 하나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한국에 아주 묘한 감정을 품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한국과 함께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나라이자 청년 세대의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 덕분에 친한 국가로 느껴지곤 하다가도 종종 한국을 향해 격렬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만인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을 자신들의 라이벌 국가로 여기는 경향이 큰 듯합니다. 국제적 위상이나 인지도,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들의 라이벌 심리는 일종의 짝사랑에 가깝겠지만요.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한 영어권 커뮤니티에서 대만인 그리고 타국의 외국인들이 뒤섞여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대만의 중장년 세대는 1992년에 대만 단교 사태에 대한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양이었으나 젊은 세대에게서는 딱히 그러한 기류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한 대만인이 올린 자신이 생각하는 대만이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순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만 사람들이 그저 한국인을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나 야구 경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 한국은 한때 대만의 최고 동맹국이었고 요즘 대만과 일본 사이의 관계보다 훨씬 두터웠어. 한국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은 공산주의에 맞서는 교두보로서 대만과 함께 공산진영과 대치했지. 아마 둘 사이에 비슷한 상황이 동질감을 더했을 거야. 1971년 대만이 유엔에서 축출된 뒤에도 한국은 대만과 줄곧 동맹이었어. 78년에는 미국이 대만을 버렸지만 한국은 그대로였지. 냉전이 끝난 뒤에도 한국은 계속 대만에게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었어. 하지만 한국은 갑작스레 경고조차 없이 1992년 8월 3일 대만과 단교하고 같은 날 중공과 수교했지. 한국 정부는 대만 대사관과 20억 달러에 달하는 대만 정부의 자산을 동결시킨 뒤 중국에 넘겨버렸어. 대만 외교관들은 24시간 안에 한국을 떠나라는 통첩을 받았지. 대만 사람들은 이때 깊은 상처를 받았고 가장 가까운 동맹에게 배신당했다는 울분에 사로잡혔어. 그 이후로 대만은 한국을 경제적 그리고 스포츠에 있어서도 라이벌로 여겼는데 아마 복수심에서 비롯된 감정이었겠지. 대만인으로서 말하지만 대만인들이 한국을 싫어하는 건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한국 정부는 단교 당시 대만 외교관들을 너무 가혹하게 대했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우방국 대우를 해주다가 갑자기 한국을 떠나라면서 자산까지 압류해버리니 솔직히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있나. 유치하다. 유엔에서 대만 버리고 탈퇴시킨 나라들을 다 싫어하던가 왜 하필 한국만 가지고 그래? 한국이 마지막까지 단교 안 하고 버텨줘서 그런가? 오히려 마지막까지 버텨줬으면 고마워해야지. 한국인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대만 사람들이 정말 한국인을 싫어한다면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영화가 대만 전역에 몰아치고 젊은 사람들이 한국인처럼 오심는 건 설명이 안 되잖아. 정확히 말하면 한국 정부의 비열한 처사에 분노하는 거야. 한국인과는 전혀 관계없어. 대만인으로서 대답해 볼게. 한국과 대만인들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 하지만 80년대 이후로 대만 야구는 한국에게 계속 지는 신세야. 네가 말한 그런 거창한 이유보다는 사실 야구에서 비롯된 질투심이 가장 큰 이유일걸? 글쎄, 나이 든 세대는 그럴지 몰라도 요즘 젊은 대만인들은 딱히 한국을 싫어한다거나 그런 거 느끼지 못하겠는데, 오히려 젊은 세대는 한국 TV 프로나 K-팝, 영화 같은 것들 때문에 한국에 더 열광적인걸. 대만의 감정은 훨씬 복잡해. 물론 한국에 대한 호감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을 마냥 좋아하지는 않아. 몇몇 대만인들은 한국에 대해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다른 나라의 문화도 아무렇지 않게 가져다 쓰는 이른바 문화도둑이라는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어. 한국이 단교 당시 중국에 넘긴 자산은 청나라 때부터 대만 정부, 그러니까 중화민국정부가 정당하게 소유한 자산들이었어. 근래에 매입한 자신이 아니라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소유 중인 재산이었단 말이야. 이건 뭐랄까, 동거 중인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반나절 만에 집을 비우라고
요구한 뒤에 여자친구의 소지품들을 새 여자친구에게 넘겨버린 꼴과 마찬가지야. 아니, 한국만 대만하고 단교했나? 자산을 중국에 넘겼다는 부분은 좀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국제관계는 원래 그런 거야. 국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걸 한국만 붙잡고 탓하는 건 불공평해.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게 생긴 원한을 한국 하나에게만 덮어씌우려는 거 아니야? 제3자로서 이 논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뭔가 대만에 대해서 측은한 감정이 드네. 혼자서만 한국을 열렬히 좋아하다가 버림받아서 마음이 뒤틀어진 것 같아. 정작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진작에 대만을 눈물나게 내쳐버렸는데 한국만 언급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 한국을 싫어하는 대만 사람들과 이야기를 몇 번 나눠본 적이 있지만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웠어. 내가 삼성 핸드폰을 쓰는 걸 보자마자 얘기를 꺼내더라고. 사실 그들의 논리는 대부분 스포츠 경기에서 얍삽하게 군다거나 공자를 포함해서 모든 걸 훔치려 들기 때문이라는데, 사실 난 그 이면에는 그런 정치적이거나 역사적인 이유보다는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클 거라고 봐. 한국의 대기업들이 대만의 전자산업을 힘겹게 만들어 놓은 데서 비롯된 쪽에 가깝겠지. 한국의 대기업? 한국은 일본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본따왔고 오늘날 재벌이라 불리는 기업 집단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어. 한국의 진정한 의미의 기업은 대여섯 개 정도라고 봐. 나머지는 다 그런 진짜 배기 기업들의 하청일 뿐이지. 실제로 삼성은 핸드폰이나 타블렛뿐만 아니라 선박, 세탁기, 발전소, 산업용품들도 만들지. 대만에는 천만다행이게도 이런 시스템이 없어. 재벌은 자원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해. 어찌 보면 일본이 20년 넘게 불황을 겪은 이유도 재벌 체제의 부작용일지도 몰라. 대만엔 그런 게 없지만 여전히 건전한 경제를 자랑하고 있다고. 솔직히 케이팝을 정말 좋아하고 보는 드라마는 모두 한국산인 대만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한국은 스포츠 경기에서 너무 비열해. 조금만 깨끗하게 플레이해도 훨씬 더 많은 대만인들이 한국을 좋아할걸. 단교는 형식적인 거야. 중국이 워낙 제정신이 아닌 나라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선 상단을 맞춘 것뿐이지. 한국과 대만은 여전히 비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아주 가깝게 유지하고 있어. 대만인들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괜한 트집 잡기 같아. 대만에서는 한국이 한창 전자산업을 성장시킬 때 비열하게 행동했다는 인식이 있어. 때문에 나 역시도 지금까지 한국산 전자제품은 어지간하면 쓰지 않으려고 해. 물론 다른 음식이나 영화, 노래 같은 상품들은 예외야. 1992년은 생각보다 옛날이 아니야. 그 당시에 한창 사회생활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현역인 경우도 많아.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일어난 뒤에는 반환 감정도 거의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